반갑습니다. 오늘은 앞에 인트로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혈액을 보는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 왔고, 소금의 중요성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또는 질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본적인 물질이다.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이런 건강식품을 먹는 것 좋죠. 그 이전에 소금을 먹고 먹어라. 앞으로도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질병과 건강과 질병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질병을 회복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혈액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더가 필요하겠죠. 현미경에 올릴 슬라이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커버 글래스가 필요합니다. 슬라이더 위에 이렇게 덮어줄 커버 글라스가 필요하고, 이 사이를 침이죠. 피를 몇 방울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그 블로어를 이용해서 먼지를 깨끗하게 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를 침을 이용해서 피를 한 방울 낸 다음에 이렇게 닦아줍니다. 닦아주고, 첫 번째 피는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커버 글라스에 혈액을 살짝 묻혀줍니다. 살짝 묻혀준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때 이 커버 글라스를 누르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그 편안한 위치에서 이렇게 덮어주면 혈액이 이 슬라이드와 커버 글래스 사이를 이렇게 쭉 혈장이 쫙 퍼지면서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피는, 첫 번째 피는 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혈구나 어떤 백혈구 세포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피가 피부를 뚫고 나올 때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피는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피를 사용하게 되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피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방울을 내서 혈액 샘플을 채취한다면 우리 혈관에서 다니는 것과 가장 비슷한 이런 그 혈액을 채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사용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꼽을 하면 이 혈액의 샘플 채취입니다. 혈액의 이 샘플을 잘 채취를 해야 된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 요 밑에 있는 것이 슬라이드 글래스입니다. 그리고 요게 커버 글래스입니다. 이 커버 글래스와 이 슬라이드 글래스 사이에 이 혈액을 한 방울, 정말 적은 양이죠. 0.1ml 될까요? 아주 적은 양의 혈액을 슬라이드와 이 커버 글라스 사이에 이렇게 퍼지게 만들어 줍니다. 이 중요한 게, 이 혈액을 슬라이드 글래스를 누르거나 해서 적혈구나 백혈구가 손상이 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좀 숙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현미경에 얹어서 혈액을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배율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 배율인데, 지금 대물 렌즈가 10배, 그리고 저반 렌즈가 10배니까 약
100배 정도의 확대를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모니터에 나타난 것이 적혈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약 400배 정도로 보면 이렇게 적혈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HD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현미경에서 보는 것보다 이 디지털 줌이 되어 있으니까 더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100배, 그러니까 접안된 10배니까 약 1000배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브라이트 필드로 관찰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다크 필드, 암시야로 관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덴서를 바꾸어 주는데, 이 콘덴서를 바꾸어서 배경을 암시야 상태로 만든 다음에 관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시야 콘덴서를 이렇게 끼우면 배경을 아주 새까만 상태로 만듭니다. 먼저 이 빛이 직접 슬라이드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배경은 검게 되고 일부 굴절된 빛이 혈액의 샘플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은 모니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배경은 검고 이렇게 적혈구가 보이는데 적혈구가 실루엣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죠. 이 브라이트 필드와 다크 필드에 대한 그 차이점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간의 잡음이 좀 들리는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 책상에서 그냥 한번 이런 모습으로 관찰을 한다,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암시야 현미경으로 보니까 깨끗하게 적혈구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고, 요 부분, 이 혈장입니다. 우리가 요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이렇게 또 앞으로는 관찰을 할 겁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남겨봤습니다. 암시야 현미경 상태인데 관찰을 할 수 있는 접안 렌즈, 그리고 대물 렌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꽂혀 있는 것이 4K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모니터로 이렇게 직접 송출이 되는 이런 방식이고, 이것을 또 이렇게 동시에 컴퓨터에도 또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또 적혈구의 크기라든지 백혈구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그 4K 때문에 HD 모니터에 모두 다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TV, 이게 지금 TV가 48인치인데 TV에 또 연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게 이게 백혈구입니다. 여기에 있는 게 적혈구인데, 이 48인치 TV 모니터에 연결을 하니까 적혈구가 거의 탁구공만 하게 보이는데, 큰 모니터일수록 검은 부분의 혈장을 관찰하기가 좀 더 용이하죠. TV 모니터에 나타난 부분을 촬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현미경의 그 두 가지 모드를 살펴봤는데, 왼쪽에 보는 게 이게 일반 현미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는 게 이 암시야 상태로 만들어서 살펴본 겁니다. 이제 왼쪽에 이 브라이트 필드에서 보면은 이게 백혈구죠. 백혈구에 보면 핵이 이렇게 명확하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크 필드에서 보면
요게 이게 핵이죠. 이 핵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세포는 백혈구 중에 그 호중구입니다. 호중구인데 호중구의 그 핵이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 보이죠. 그러면 이 브라이트 필드에서 이 핵을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색을 해야 됩니다. 염색을 해서 백혈구나 이런 세포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염색을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백혈구가 죽어버립니다. 아까 잠깐 그 보았지만은 백혈구가 이렇게 계속 그 슬라이드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시야 현미경 다크필드에서는 슬라이드와 커버 글라스 사이에서 일정하게 이 혈액이 일정 시간 동안에 그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혈액 관찰, 라이브 블러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혈액을 관찰할 때의 좋은 점이 뭐냐? 당연히 지금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상태를 그대로 놓고 보는 거니까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진단 내지 건강 상태를 보는데 유용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크 필드와 브라이트 필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브라이트 필드는 그대로 이 빛이 여기 샘플이 있는 자리를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크 필드는 요 콘덴서에서 빛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빛들은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면 이 배경이, 샘플의 배경이 검게 보이고 나머지 산란된 빛이 이 샘플의 어떤 세포를 비추면서 여기에 상을 맺히게 하는 약간 원리가 좀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브라이트 필드와 다크 필드가 있다. 그리고 뭐 현미경의 종류는 이것 이외에도 뭐 전자 현미경, 위상차 현미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이 혈액을 관찰할 때는 이 다크 필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백혈구들은 형광펜처럼 이 빛을 반사하는 과립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광펜을 책에다가 표시를 하고 복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나오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브라이트 필드는 백혈구를 제대로 잘 이렇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다크 필드는 백혈구의 이 과립구까지 또 움직임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적혈구. 이 적혈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체 혈구의 45%를 차지하며 신체의 모든 세포로 산소 운반을 하는 가운데가 패인 원반 모양의 붉은색 혈액 세포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그 분리를 하면 적혈구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45%고 나머지는 혈장이고, 요 가운데 띠처럼 보이는 게 백혈구와 혈소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적혈구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것 보면 적혈구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적혈구 한 개는 2억 8천만 개의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고 한 개의 헤모글로빈은 4개의 산소 분자를 운반한다. 이게 헤모글로빈인데 여기에는 이런 구조로 4개의 산소 분자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산소 분자를 운반할 수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한 개에 몇 개가 들어있느냐? 약 2억 8천 개가 들어있습니다. 2억 8천 개. 그렇죠? 2억 8천 개. 그래서 이 2억 8천 개의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한 개에 들어있는데 산소는 4개의 분자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기에 4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 11억 2천만 개, 이 적혈구 하나가 11억 2천만 개의 산소를 운반을 한다. 근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 왼쪽에 있는 적혈구에 산소가 붙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적혈구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하나의 연전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적혈구들이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산소가 어디에 잘 붙겠습니까? 여기 왼쪽에 잘 붙겠습니까? 오른쪽에 잘 붙겠습니까? 면적이 좁아지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잘 붙겠죠. 산소를 운반하기에 좋은 혈액이다. 적혈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산소를 운반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하나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을 한다. 그리고 적혈구 하나가 약 11억 개의 산소를 운반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하나 좀 기억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는 뭐를 합니까? 이 ATP를 생산을 하죠. ATP는 우리가 뭐로 부릅니까? 이게 에너지라고 하죠. 우리 생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생산을 할 때, 이 포도당 분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산소가 넉넉하면 이 포도당 한 분자, 이렇게 적어 볼까? 포도당 한 분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산화적 인산화 경로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36에서 38개의 ATP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경로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약 36에서 38개의 ATP를 생산한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 산소가 필요하다. 왜? 이 사이클이 산화적 인산하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 포도당 한 분자로 정말 효율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사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암세포라는 것은 어떻느냐? 이 포도당 한 분자를 가지고 와서 ATP를 몇 개 생산하느냐? 2개를 생산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 산화적 인산화를 통한 ATP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암세포는 고작 딸랑 2개를 생산한다. 2개를 생산하면서 또 뭐를 부산물로 내놓느냐? 이 젖산이라는 것을 내놓게 된다. 뭐 이러한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암세포는 뭐다? 이 산소가 부족할 때, 이 이야기를 빼뜨렸네요. 산소가 부족할 때 혐기성 그 과정을 통해서 ATP를 단 2개만 생산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그 측면에서 뭐냐? 야, 나 산소 필요 없어. 응?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ATP를 생산하는데 딸랑 2개만 생산한다. 그리고 부산물이 나온다. 그리고 이 부산물들은 우리 인체에 뭐를 주겠습니까? 버던을 준다. 뭐라 그럴까? 이게 피로도를 증감시킨다. 또 이 젖산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젖산을 포도당으로 처리하거나 뭐 또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준다. 다시 이 부분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 요 오른쪽에 보이는 요 부분은 포도당 한 분자당 약 36에서 38개의 ATP를 생산한다. 굉장히 효율적이다. 어떨 때? 산소가 풍부할 때. 그러나 암세포는 단 2개의 ATP를 생산한다. 뭐 할 때? 이 현기성 발효이기 때문에 산소가 적을 때. 그러면 어떨 때 이 암이 생길 수 있다? 산소가 적으면 암이 생기겠죠. 산소가. 여러분들 왜
뭐 연출이 있기는 하겠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보면 산에 가가지고 살았더니만 암세포가 없어졌더라. 그런 거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뭐 꼭 산소가 부족해서 또 암이 생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죠. 굉장히 큰 하나의 부분이 산소가 적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산소를 약 12% 차단하는 이걸 하고 있죠.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면역이나 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뭐 경고 조치도 받고 유튜브에서 거짓 정보 이래서 강제적으로 삭제를 해버리는데 수위 조절을 해야 되겠죠. 내가 오늘 이거 되게 정성을 많이 기울인 그런 준비물인데 어쨌든 눈 뜨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아니 눈 감고 생각을 해야 되나? 산소를 줄이는 행위. 여러분들이 산소를 줄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통계를 보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뭐가 증가하고 있다? 암이 증가하고 있다. 이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인가? 발표되는 자료를 한번 보세요. 눈 뜨고 보고 눈 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암이 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 우리나라처럼 입마개를 입 가리개를 지금 뭐 3년 4년입니까 뭡니까 이거. 이런 나라는 없어요 지금. 미국 유럽 전부 벗고 삽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는 국민이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2개 암시와 현미경에서 혈액을 관찰한 건데 제 혈액입니다. 이 2가지. 그런데 굉장히 다르죠. 이 왼쪽의 혈액은 적혈구가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산소가 이렇게 결합하기 좋게끔 된 구조입니다. 이 오른쪽은 적혈구들이 이렇게 쭉 붙었죠. 붙었는데 이거를 연전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적혈구가 이렇게 엽전을 쌓아 놓은 것처럼 붙었다. 그래서 이 연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는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과로하고 술 먹고 뭐 안 좋은 습생을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태가 계속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으로 가겠죠. 병이 된다. 그러나 또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간과 비장 등에서 또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노력을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약간의 지식이 쌓였으니까 이 라이브 블러드 어널리시스라는 건 뭐냐? 한번 찾아봤습니다. 위키피디어 어떻게 설명을 해 놓았느냐? 이 라이브 블러드 분석이라는 거는 해상도가 높은 이 다크필드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을 해서 이 라이브 블러드 셀을 관찰하는 거다. 그런데 이 라이브 블러드 분석이라는 거는 대처요법을 하는 사람들한테 의해서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There is no scientific evidence. scientific 증거가 없다. 뭐가 라이브 블러드 분석이 이게 효과적이다라는. 그리고 이거는 사기 수단이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이어터리 서플리멘트 영양 보충제를 판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이 라이브 블러드 어널리시스다 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거 가능하죠. 적정하게 그 슬라이드에다가 혈액을 올릴 때 약간 압력을 가하면 혈액 상태를 굉장히 나쁘게 할 수 있고 그 채취할 때 중요하니까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금 속여서 야 너 혈액은 이렇게 나빠. 그러니까 이거 먹어. 이 서플리먼트 먹어. 이 보충제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라이브 블러드 분석은 뭐 실험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고 역시 뭐 no scientific evidence. 그리고 요게 이제 결정적이네요. pseudo science 비과학적이고 가짜고 사기 메디컬 테스트다. 그런데
이 라이브 블러드 애널리시스는 메디컬 프로페션, 의료계에 의해서 무시된다. 뭐로? 이게 쿠에클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꽥꽥댄다는 거지. 돌팔이죠. 이 돌팔이로 간주된다. 이 의료계가 이쪽 경계를 일으키네요. 이 정도 수준이면 아주 의료계가 이 라이브 블러드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들의 어떤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암시아 현미경을 이용해서 국내에 이렇게 그 유튜브에 보여주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저도 외국의 자료를 이용하고 참 그 어렵습니다. 뭐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곳이 없으니까 외국의 어떤 이런 그 자연요법, 이런 대처요법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유튜버 검열이 너무 심하다. 유튜브 검열이 너무 심해서 자기들도 이 라이브 블러드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정말 올리는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이 라이브 블러드 애널리시스를 이야기를 하고 또 검열이 심하다. 그러면 뭐 좋은 부분이 있겠죠.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들과 반대로 생각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소금 먹지 마라. 먹어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인산 선생의 또 조식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는 신궁이라. 궁궐이 무너지면 신이 흩어진다. 맑은 피는 신령한 피니 맑은 피를 위주함이 조식이거늘 슬프다. 조식을 잘못하여 도리어 죽은 피를 만드니 어찌 늙지 않는 장생법이 될 수 있으랴. 이 단전호흡을 하는 분들 중에 이 숨을 참았다 쉬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숨을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제대로 안 들어갈 거고, 산소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이 적혈구는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죽은 피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은 뭡니까? 혈액이죠. 이 혈액이 단 1분이라도 공급이 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혈액을 관찰하는 것은, 또는 혈액을 맑게 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제1순위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뭐 혈액 검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혈액을 검사하는 비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싸죠. 돈이 되죠, 뭐.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혈액을 보는 것은 그 비용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뭐 쟤들 돈을 벌 수 없나? 어쨌든 밑에 부분 단 읽어 보겠습니다. 고금을 통하여 호흡을 고르지 않게 하는 것이 조식법인 줄로 알아 거의 평생을 거르친다. 늙고 병들 때 조식법을 배워서 전공한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죽음으로 불행한 가운데 여행을 하겠지만 20살을 전후하여 조식법으로 평생을 애쓰다가 불행한 종말을 맞은 사람이 허다하면 참으로 탄식할 일이니 천추만세를 통하여 엄중히 경계하노라. 편안하게 호흡해라. 고르게 호흡해라. 논조식이 뭡니까 이게? 고르조자에 이 숨쉴 식자 아닙니까? 조식이라는 게 그냥 고르게 숨쉬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혈액을 슬라이드에 앉힌 다음에 현미경에 넣어서 빠르게 이 현미경에 있는 카메라로 그대로 이제 저장을 한 겁니다. 혈장을 따라서 이 슬라이드 면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적혈구가 여기 퍼지는 이런 것들이 그 혈장이 되죠. 혈장이 퍼지고 그 다음에 적혈구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혈구가 이렇게 흘러가죠. 적혈구가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세포, 우리 모세혈관에서 우리 혈관이나 모세혈관에서도 흘러가는 모습이 이와 같을 겁니다. 똑같죠?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 4K 카메라에 약간의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잡음 끊기듯 화면이 좀 끊기는 게 있는데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다른 혈액을 또 슬라이드에 앉혀서 제가 촬영을 한 건데, 이렇게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적혈구 하나가 약 11억 개의 산소를 짊어지고 다니고 있다. 그리고 이 혈액은 뭐 한 방울입니다. 정말 한 방울. 0.1ml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을 적혈구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혈장과 함께 이렇게 다니고 있죠. 여기는 유속이 좀 늦어졌네요. 지금 이 부분은 커버 글라스와 슬라이드 글라스의 경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더 1000배 정도로, 현미경 관찰에서 1000배 정도로 확대를 해 본 상태입니다. 이렇게 적혈구가 잘 흘러다녀야 되겠죠. 요 부분은 이 슬라이드 글라스에 이게 지금 눌려져 있는 상태여서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공간이 있는 부분들은 적혈구들이 이렇게 잘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슬라이드 글라스가 어느 정도 건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 적혈구들이 멈춰져 있는 상태죠. 이 부분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부분, 요것을 잘 보세요. 요거. 자, 흘러가죠. 적혈구가 이제 그나마 공간에 있는 데를 비집고 흘러갑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어떻습니까? 형체를 변형하면서 이렇게 흘러가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적혈구는 생긴 게 타원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중간에 약간 꺼져 있죠. 뚫힌 건 아닌데 약간 꺼져 있는데 이 세포 분열이 되면 핵이 빠져나오는 공간인데 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적혈구가 이 중간 부분이 약간 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접힙니다. 이게 어떤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접힐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접히느냐? 이 적혈구가 한 개가 통과해야 될 모세혈관들이 우리 인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더 적은 곳은 어떻게 흐르느냐? 방금처럼 이렇게 접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적혈구가 두 개가 붙어 있다. 세 개가 붙어 있다. 이게 됩니까? 가겠습니까? 이게? 안 가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 손발저림. 피 안 가면 뭐 그쪽 세포는 살 방법이 없다. 피가 와야 된다. 보급 물자가 와야지 그 세포가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혈구는 이렇게 산소를 나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변화시키면서 이 모세혈관 아주 작은 데도 지나갈 수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 여러분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적혈구는 무던하게 애를 쓰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슬라이드 글라스에 있는 적혈구를 단 한 부분입니다. 이게 단 한 부분. 그러니까 슬라이드에 혈액을 편 다음에
현미경의 그 저반 렌즈에 딱 잡힌 모습이기 때문에 한 점입니다. 이게 이 크다란 이 하나의 점입니다. 점. 그러니까 0.1m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한 방울에 또 이거는 한 점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점. 그 점에 보여지는 요 백혈구도 보이네요. 이 적혈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적혈구 하나가 11억 개의 산소, 그죠? 적혈구 하나가 11억 개의 산소를 운반한다. 그리고 이 점 하나에 이렇게 많은 적혈구들이 있다. 사람이 죽는 거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숨을 못 쉬어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숨 못 쉬면 죽는 거죠. 폐렴으로 죽는다. 염증이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걸 차단하기 때문에 숨 못 쉬어 죽습니다. 숨 못 쉬면 죽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숨 못 쉬어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숨을 안 쉬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게 뭐냐? 오늘은 중요한 거 딱 기억할 게 정말 아름다운 백혈구의 모습들도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아름답죠? 우리 몸의 이 면역계 돌아가는 이 대사 과정을 보면 신의 작품입니다. 그죠? 신의 작품이고 우리 몸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적혈구, 이 혈액에 가장 많은 적혈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렇다. 산소가 운반되면 적절한 에너지가 생긴다. 산소를 제대로 잘 받아들이게끔 해야 된다. 결론, 오늘의 결론, 숨을 잘 쉬자. 그게 결론입니다. 단순하죠. 결론은 숨 잘 쉬어야 건강한 겁니다. 숨 잘못 쉬면서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